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211페이지 제6절 동산물권의 변동이죠. 일단 이 동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그 문제가 집중이 되겠죠. 근데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보려고 하는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 부분 또 은근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올해 2015년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질 않았어요. 그 말은 내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애니까 동산이라 하더라도 여기 요 부분은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고 내 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212조에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점유고 또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되겠죠. 자, 점유를 이전해야 물권이 변동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점유 이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단에 보시면 이 해가지고 인도의 의미가 나와 있고 인도의 종류 해가지고 우측에 가번에서 4가지 종류의 인도의 종류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뭐 하는 분야면 용어 정리예요. 가, 현실의 인도. 진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는 거. 그 다음에 나, 간이 인도.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동산,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갑의 카메라를 누가요? 을이 점유하고 있겠죠. 근데 을이 이 카메라를 써보더니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갑한테 가서 이 카메라를 팔아라. 갑이 좋대요. 그래서 갑과 을이 이 카메라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뭘 해야 돼요? 인도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대받아 가지고 또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을 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갑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죠. 자, 간이 인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점유 계정입니다. 자,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을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팔래요. 근데 갑이 싫다 그러는 거죠. 왜 싫은데? 야, 막 지금 연말 연시고 뭐 크리스마스다, 뭐 1월달 신년이다 해가지고 지금 한참 카메라 쓸 때인데 내가 어떻게 파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네가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한 달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이 어떻게 해요? 좋대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인도해주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자, 양도인인 갑이 이 카메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라도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한 달 동안 빌렸다라는 계약만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 계정이라는 것은 양도인이 계속 뭐 하고 있으면서요?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인도가 뭐가 되는 거죠? 점유 계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목적물 반환충후권의 양도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 주인인데요. 요거를 병에게 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병이 요 카메라를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요 카메라를 샀어요. 그러면 갑이 좀 싸가지가 있고 친절한 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한테 받아다가 넘겨주겠죠. 그럼 뭐 한 거예요? 현실의 인도를 한 거죠. 근데 갑이 그런 게 아니라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받아,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넘겨받은 거예요? 반환 청구권만 양도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인 거죠. 자, 특징들을 기억하세요. 4번 간인도.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요? 양수인, 받을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고요. 점유계정.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인도 방법이 점유계정이고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 뭐가 되는 거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되는 거죠. 요 네 가지 인도 방법이 있고요.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인도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변동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용어 정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3번.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뭐가 나오죠? 선의취득이 나오죠. 자,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이 선의취득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건데.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선의취득이라고 하고요. 요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요 간단한 내용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선의취득이고,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의 목적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249조입니다.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려운 말도 좀 있고 뭔 말인가 싶죠? 자, 의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인정 이유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 안전보호라는 말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민법 규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이 선의취득의 뭐죠? 요건을 보자고요. 자, 선의취득 요건을 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동산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요 갑의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대여를 해서 현재 을이 요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죠. 자기 카메라는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은 뭐가 되는 거죠? 무권리자가 되는 거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병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병의 점유가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무권리자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선의 취득인 거거든요. 이게 법정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요건 가지고 살을 붙여보자고요. 첫째, 선의 취득의 객체는 카메라와 같은 동산이어야 돼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등록제도가 있고 동산이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은 등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등기 등록제도가 있는 동산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우리 민법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면 되겠죠? 자, 교재 보시면 1. 목적물에 관한 요건 동산에 한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부동산 안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가번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 없고요. 나번 금전도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수목의 집단 부동산이죠. 입도 이 도자가 뭐냐면 벼도자예요. 벼. 그러니까 서 있는 입도라는 말은 서 있는 벼, 농작물입니다. 부동산이죠. 미분리 과실도 뭐예요? 부동산이죠. 다시 말하면 수목의 집단이나 입도, 미분리 과실은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라번 증권적 채권 당연히 뭐죠?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의 따로 법이 있어요. 마번 양도가 금지되는 물건, 양도가 금지되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선의 취득의 궁극적 목적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를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선의 취득 인정되지 않고요. 4번 부동산 등기하여 공시된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동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선박, 중장비처럼 따로 등기, 등록부가 있는 것이 아닌 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하게 자세히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을은 무권리자이지만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의 종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2번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이 누구죠? 을이죠. 가, 양도인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나, 양도인은 뭐 해야 돼요? 무권리자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양수인에 관한 요건에서 병에 관한 요건인데 요건을 들어가기 전에 양수인은 반드시 을로부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점유를 취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죠. 근데 4가지 중에 우리 판례가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점유 개정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양수인이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국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인도, 반환청구권 양도로 인도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안 됩니까? 점유 개정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요 매매와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보호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거래가 아니라면 병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병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할 수가 없겠죠. 왜요?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니까요.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를 병에게 꽁꼬로 증여한 경우에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겠죠. 왜요? 증여도 뭐죠? 거래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래이기만 하면 되고 그 거래가 굳이 유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든 증여든 거래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의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돼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선의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에 대해요? 유효한 거래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병은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하는데 병의 점유는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뒤에 살 겁니다. 선의 평온 공연은 점유자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 자체는 추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줘야 되냐면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 한 겁니다. 다시 보자고요. 교재 3번 양수인에 관한 요건에서 양수인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선의, 평온, 공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양수인은 반드시 뭘 취득해야 돼요? 점유를 취득해야 된다. 인도받아야 되는데 뭐로는 안 됩니까? 점유 계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점유 계정 안 되고. 근데 핵심 판례는 뭐냐면 요 선이고 무과실이 언제 이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다. 근데 이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는 우리 판례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완성되는 때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늦은 거를 기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권적 합의를 하고 나중에 인도를 했다면 인도할 때 선의 무과실이 되고 먼저 인도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물권적 합의를 했다면 물권적 합의를 할 때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 행위에 관한 요건에서 가번 거래 행위가 뭐예요?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매매 같은 유상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든 거래 행위가 있다면 병은 뭐 하게 돼요? 선의 취득하게 되는데 핵심 판례는 뭐냐면 경매도 거래 행위에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돈 주고 산 경우에도 선의 취득할 수 있지만 경락받은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 거래 행위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미 무효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선의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3번 선의 취득의 효과입니다. 소유권과 질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우측에 첫 번째 판은 요 문제죠. 병이 요건을 갖춰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확정적으로 누구 거예요? 병 거예요. 따라서 병이 이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는 거, 갖다 버리는 거야지 자유지만 갑한테 대가져가라고는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구에게요? 병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속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세요. 자, 좀 치울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4번 도품율실물에 관한 특징을 볼 거란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빌려줬다 그랬죠. 그러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훔쳐가서 팔아먹었으면 도품이면 어떡할 거냐.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물건을 주워도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것이냐. 유실물이면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일단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다면 병이 일단
소유권과 질권을 선이 취득한다는 점은 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합니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선의 취득의 경우에는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질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그 카메라 날린 거예요. 돌려받지 못해요. 다만 그 물건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이 그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인정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이전된다는 거죠? 2년 동안 인정이 된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가를 변상해야 도품 유실물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병이 이 카메라를 공개 시장에서 매입한 경우죠. 두 번째,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세 번째, 병이 이 카메라를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죠. 이때는 대가 변상을 해야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판례가 우측에 그 판례는 했죠, 이 정도 얘기죠.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선이 취득한 이 물건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이면 갑, 진정한 소유자는 2년 내에는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때는 굳이 병에게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는 게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신뢰할 만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시장,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야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하게 뭐죠? 퍼펙트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218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특히 219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는 그닥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선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살림을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되는 경우 선의 취득의 적용이 없다. 맞아요. 일단 벌채된 나무는 동산입니다. 다만 선의 취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 없죠. 다른 것밖에 없죠. 따라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양수인은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양수인의 무과실은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맞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의 유형에는 점유 계정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됩니까? 점유 계정만은 안 되죠. 답은 3번이죠. 4번, 선의 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가 있다. 맞고요. 5번, 무상으로 선의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자가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병이 을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거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선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갑은 도품 유실물이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이미 누구 거예요? 병 거가 된 것이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절 임목 등기야 뭐가 나옵니까?
명인 방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자, 대외적으로 권리자 힘을 보여주는 방법을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동산에 대해선 점유가 공시 방법이다까지 했죠. 자, 근데 요 두 가지로 완벽한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배추밭에 배추를 심어 가지고 배추가 몽골몽골 기어 나와 있는데, 을이 나타나 가지고요, 요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한꺼번에 팔래요. 아직 수확할 때도 안 됐는데, 이걸 우리가 밭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배추밭에 배추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두 가지만을 공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 두 가지만으로는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공시 방법을 인정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 방법, 나머지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요 앞에다가 팻말 같은 걸 세워놨어요. 을 거라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을 것임을 뭐 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니까 요 팻말 같은 것이 뭐예요? 명인 방법이라고. 명인 방법으로서 요 농작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배추밭에 배추는 이렇게 거래하면 되는데, 이게 나무예요. 수목. 그러면 수목도 부동산이고 지상물이니까 명인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목의 경우에도 농작물처럼 명인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돼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팻말보다 요 나무가 어떻게 해요? 더 오래 간다는 거죠. 팻말은 뭐예요? 막 글씨도 바래고 팻말도 어떻게 해요? 망가지고 그렇지만, 요 나무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임목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목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목은 두 가지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이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명인 방법이 뭐냐? 등기와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수목이나 농작물이나 입도와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목의 경우에는 이 명인 방법이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목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명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은 설정할 수 없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제8절 물권의 소멸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